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월 5일이죠. 6개를 한 번에 이 총무팀에서 사주셨어요. 그러면 30개를 판 거고 1000원짜리 곱하기 5는 5,000원이죠. 하나 팔 때 5,000원 6개니까 30,000원이에요. 30,000원에다가 택배비 3,000원 33,000원이죠. 근데 저는 얼마에 팔았죠? 94,800원 마이너스 33,000원 61,800원 남는데 복잡하게 계산하진 않고 부가세 10%, 수수료 10%라고 해서 해볼게요. 9,480원 빼고 9,480원 그러면은 42,840원의 순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마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누기 94,800원 그쵸? 마진율 45% 정도 됐네요. 안녕하세요, 우대표입니다. 제품을 소싱해서 팔려고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무리 찾아도 쿠팡이나 네이버보다 비싼 제품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도매국에서 제품을 소싱해서 판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 거짓말쟁이 같고 맨날 마진도 50% 이상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데 내가 올리는 건 한 개도 팔리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마케팅적 사고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도매국 제품을 가져다 비싸게 팔아도 어떻게 팔리는지 4가지 정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는 10원이라도 저렴한 최저가가 어디에 있는지 안 찾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크게 4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것 좀 사, 두 번째가 어차피 내 돈 아님, 세 번째가 루키 사업가, 네 번째가 아싸 게이득. 첫 번째 좋은 것 좀 사. 어느 날 김 부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 대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목장갑이 너무 싸구려라서 오전에 새 걸로 사용해도 하루를 못 버티고 다 버린다고 갈굼을 시전하는 거죠. 이번에 장갑을 구입할 때 좋은 것 좀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장갑을 구입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김 대리는 처음에 제일 싼 목장갑을 사려고 했으나 지난번 김 부장이 자신에게 갈굼을 시전했던 것이 생각나서 네이버에서 목장갑보다 좀 더 좋은 장갑을 구매하기 위해 튼튼한 장갑을 검색합니다. 목장갑보다 같은 수량인데 가격이 3배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상세 페이지를 보니 물류센터 전용으로 만든 이중 코팅 장갑이라 싸구려 목장갑보다 튼튼하고 3, 4일은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상세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후기도 많이 달려있고 별도 5개라 김 대리는 고민 없이 후기를 믿고 법카로 긁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대표가 와서 왜 비싼 장갑을 샀냐고 물어보면 김 대리는 김 부장님이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판매자 입장에서 볼게요. 판매자는 3M에서 파는 장갑을 소싱해서 내 스토어에 올려놨는데 사실 3M에서는 특별히 어디에 사용하는 전용 장갑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물류센터 전용 이중 코팅 튼튼한 장갑이라고 상세 페이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비싸게 올린 장갑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도매국에서 제일 싼 3M 이중 코팅 장갑을 구매해서 다른 곳보다 2배 비싸게 고객한테 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이것도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물류센터에서 오래 일했다고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 이 장갑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자재 값 때문에 싸구려 장갑을 썼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하루도 못 쓰고 금방 뜯어지고 그래서 비용이 더 나가는 거예요. 자꾸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코팅도 잘 돼 있고 더 튼튼한 그 3M 장갑을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하나를 쓰면은
보통 한 이틀에서 3일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개 비싸게 주고 100개를 사도 오히려 목장갑 막 3, 400개 쓰는 것보다 더 가격이 세이브가 됐던 거죠. 이런 일화를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어차피 내 돈 아님. 에이스 김대리가 있어요. 그런데 악덕 사장놈이 업무를 너무 과하게 줘서 평소에 처리해야 할 일이 항상 쌓여있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 주제에 바라는 건 많아서 평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인데, 그러다 어느 금요일 퇴근 10분 전에 대뜸 탕비실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손님 대접용 음료는 좀 미리미리 채워 넣어두지,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겠냐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에이스 김대리는 욱한 마음을 누르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30초 만에 쿠팡에 접속해서 메뉴에 음료수 100개짜리 법카로 그냥 긁어버립니다. 가격은 자세히 따져보지 않았고 중요한 건 퇴근해야 하는 거죠. 어차피 내 돈 아님. 실제로 이렇게 어디 행정실, 사무실 이런 데서 비품으로 가격 상관없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세 번째, 루키 사업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돼서 통장에 수억 원이 찍혀버렸고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니까 세무사를 알아봤는데 50%는 세금으로 다 털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1, 2천은 비품으로 구매하고 계산서를 끊으면 세금도 덜 내고 직원들에게 생색도 낼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하기도 바쁘고 복잡하게 시간 쓰는 것도 싫은데 자꾸 부가세 신고 확정하자고 세무사가 슬슬 보채기 시작하면 머리는 이미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으므로 생필품 위주로 100개짜리를 팍팍 긁어버립니다. 가격은 자세히 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대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절세를 정말 잘했다. 마지막 아싸 게이득. 이거는 상식 밖의 경제학에 나왔던 내용인데 약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실제 제가 지금도 적용 잘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판매 전략 중 하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알뜰한 소비를 하는 김알뜰 씨가 있어요. 양말을 사려고 가격을 알아보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는 양말을 발견한 거죠. 10개 묶어서 팔길래 사려고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 다른 것보다 저렴한 거예요. 구매를 하려고 하는 순간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데 옵션을 펼쳤더니 세 가지가 보이는 거죠. 10켤레에 만원, 15켤레 15,000원, 20켤레 15,000원. 순간 김알뜰 씨는 나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 것으로 보이고 일단 구매하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20켤레를 구매를 합니다. 만약 판매자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든 따져서 20켤레를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에서 2켤레 서비스로 달라고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결제를 완료한 거죠. 자, 판매자의 입장입니다. 양말 한 켤레의 원가는 200원이에요. 판매자가 근데 마케팅 공부를 조금 한 거죠. 일부러 옵션 3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5켤레랑 20켤레랑 의도적으로 가격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10켤레 2,000원과 택배비 3,000원, 만원에서 5,000원을 빼면 10켤레를 팔았을 때 5,000원이 남아요. 15켤레는 3,000원이죠. 3,000원에 택배비 3,000원에서 15,000원에서 빼면은 9,000원이 남아요. 그리고 20켤레 4,000원이죠. 4,000원에 택배비 3,000원 더해서 15,000원에서 7,000원을 빼면은 8,000원이 남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옵션이 없었다면은 김알뜰 씨는 10켤레를 사고 끝났을 건데, 이렇게 15켤레와 20켤레의 옵션을 보고 20켤레를 사면은 내가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20켤레를 구매를 하게 된 거죠. 판매자는 일부러 20켤레를 팔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옵션을 넣어서 고객이 20켤레를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8,000원을 벌게 되는 거죠. 상식 밖의 경제학에 실제 그 대학 교수가 실험을 한 내용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그 책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런 옵션이 없었을 때는 70% 정도의 사람이 10켤레죠. 10켤레를 샀을 것을 이 옵션이 있으므로 그 70%의 사람들이
20켤레를 샀다는 거죠. 결국 5,000원만 벌고 끝날 거를 이런 마케팅적 요소를 넣어줌으로써 8,000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이게 다 거짓말 같고 또 말장난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실제 적용해서 제가 어떻게 팔고 있는지 최근에 판매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 방향제 판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가가 1,000원 정도 되고 5개 정도를 묶어서 파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월 5일이죠 6개를 한 번에 이 총무팀에서 사주셨어요. 그러면 30개를 판 거고 1,000원짜리 곱하기 5는 5,000원이죠. 하나 팔 때 5,000원, 6개니까 30,000원이에요. 30,000원에다가 택배비 3,000원, 33,000원이죠. 근데 저는 얼마에 팔았죠? 94,800원 마이너스 33,000원, 61,800원 남는데, 복잡하게 계산하진 않고 부가세 10%, 수수료 10%라고 해서 해볼게요. 9,480원 빼고 9,480원, 그러면은 42,840원의 순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마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누기 94,800원, 그쵸? 마진율 45% 정도 됐네요. 혹여나 어쩌다가 우연히 걸려서 팔린 거라고 또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밑에 보시면은 이건 11번가에서 팔린 건데, 여기 보시면 또 행정실이죠. 4개, 4개.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죠. 8개 팔렸습니다. 날짜도 보시면은, 그쵸? 이것도 11월 1일날 팔린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팔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무슨 학교라고 돼 있죠. 이것도 바로 다음날 팔리고, 이게 7개가 팔렸어요. 제가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재미있는 게, 사람들은 실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과 비슷한 건데, 고객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 전까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알려드린 이런 마케팅 방식으로 판매를 하면은 실제 제품이 팔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 팔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마케팅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 말고도 공부를 하고 찾아보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들을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